경남도민, 창원시민이 함께하면 대한민국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 미래를 우리의 4차 산업혁명 홍준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창원시민,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과 함께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홍준표! 대통령!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 3.15 기념사업회 회장을 임하셨던 백한기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백한기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백한기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마산 해운구 하포구 주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제가 올 군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젊은 국회의원들 뒤에 모시고 내가 나가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당히 이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왜냐? 내 생애 마지막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는 정말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57년 전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3.15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독재 정권을 무리터린 이 마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대통령이 되실 홍준표 후보가 오신다고 하니까 어저께 그렇게 바람 불고 비가 오던 날이 깨끗이 청소를 해서 대통령 될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산 시민의 정신입니다. 오늘 봄바람이 살랑살랑 잘 또 봅니다. 이 훈풍을 타고 청와대로 쪽발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마산이 한다면 합니다. 홍준표 대통령 꼭 만들고 죽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여러분 계속해서 조우성 경남도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조우성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과 사랑하는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 성지 마산 해운구 하포구 구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를 곁에서 4년 4개월 동안 똑똑히 지켜본 경남도의원입니다. 정말 강성 귀족,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진주의료원, 홍준표만이 할 수 있는
그 강성 노조를 대항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우리 마산에 마산의료원을 현대화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산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억 이상씩 빚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던 경상남도 부채 1조 4천억을 전국 광역 단위 중에서 최초로 부채 없는 경상남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미래 50년 우리 경남도민 350만이 앞으로 50년 동안 먹고 살 먹거리를 완벽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4개의 국가 산단 중에서 3개를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키워주었던 나의 어머니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두루 갖춘 경험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습니다. 안보의 위협, 경제의 위협, 갈등과 분열이 계속 지도자만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위기에 강한 대통령,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홍준표.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고 국정 철학이 분명하고 서민에게 당당한 대통령 후보.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해서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이 없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민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기호 2번 홍준표, 우리 마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함께 만듭시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창원 시민 여러분, 홍준표 후보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홍준표를 힘차게 불러주십시오. 대통령! 대통령! 네, 경남도민 여러분,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후보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와 함께 5월 9일 반드시 승리하시겠습니까? 승리하시겠습니까? 대통령! 네, 경남도민 여러분, 창원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2번입니다. 5월 9일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바랍니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홍준표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창원 시민 여러분, 5월 9일 경남의 힘으로 당당히 대한민국 대통령 될 우리의 후보 누구입니까? 홍준표!
중심은 누구입니까? 대통령! 홍준표! 여러분 힘찬 목소리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의 후보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홍준표! 자유대를 지키는 당당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함께 5월 9일 반드시 승리합시다. 네,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 도민 여러분, 홍준표를 찍어야 홍준표가 당선됩니다. 홍준표 후보를 여러분의 힘찬 격려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찍자! 홍준표를 찍으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홍찍자! 대통령! 자랑스러운 우리의 후보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대통령! 당당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통령! 네, 여러분 우리의 당당한 서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의 힘찬 격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홍준표! 승리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입니다. 서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상남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대통령! 그렇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상남도가 50년 먹고 살 것 준비한 것에 이어 앞으로 100년 동안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합니다. 대통령! 홍준표! 제가 도지사 4년 4개월을 하면서 참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좌파들로부터 매일 퇴진하라는 욕설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 4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경상남도에 지금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내가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땅 한 평 안 팔고 빚을 갚았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욕을 얻어먹어도 제가 왜 빚을 갚았겠습니까?
저희 집이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여기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장리곡이라는 게 있었어요. 봄에 장리를 얻고 나락을 한 가마리 얻으면 가을에 나락을 한 가마리 반을 줘야 됩니다.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굶어가면서 빚 갚아가면서 그런 세월 보내는 거 보고 도를 인수하니까 1조 3,488억의 빚이 있어요. 이 빚을 또 갖고 보니까 하루에 이자만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00억 되는 이자만 물다가 매년 또 빚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도지사 끝날 때쯤 되면 빚이 2조가 넘어가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행정개혁을 하자. 진주 어려운을 그래서 없앤 겁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진주 어려운을 없앤 것은 물론 일부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은 노조들이 일어나지 않고 매일 스트라이크만 하고 도민 세금만 축내고 함부로 해고를 못해요. 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노총 강성노조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3년 동안 소송하고 도의회 도청 앞에서 시위하고 그래도 내가 없앴습니다. 그거 없애고 난 뒤에 우리 경상남도 산하공기업 구조조정을 냈습니다. 잘못된 거 바로잡고 이거 인원 줄이고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3분의 2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세금을 축낼 수 있느냐? 경연진단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원을 3분의 2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 감축한 돈으로 전부 서민복지에 썼습니다. 요즘 경상남도에만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애들 학교 보내기 힘든 서민 자녀들에게 책값 주고 인터넷 교육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민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대학 입학하면 170명 뽑아가지고 장학금 300만 원 줬습니다. 300만 원씩. 자녀들이 지금 금년 10월에 강남에 호텔 못지않는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짓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우리 힘들고 못 살고 어려운 그런 서민 자녀들이 이젠 자기 세대에는 날개를 펴고 훨훨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강남에 기숙사를 지금 금년 10월에 완공을 하는데 그 기숙사는 여러분 세금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를 구조조정을 하고 경영혁신을 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200억의 이익배당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의 기숙사 땅을 400억 하는 땅을 내 LH공사
사장하고 담판해서 80억에 샀어요. 그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올해 또 경남개발공사에서 150억을 배당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350억으로 그 기숙사 우리 새끼들이 서울 가서 100만 원, 200만 원 드는 생활비가 아니고 15만 원만 가지고 인류 호텔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청렴도도 그렇습니다. 제가 맡았을 때는 청렴도 꼴찌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르러 비로소 대한민국 청렴도 압도적으로 깨끗한 도정이 됐습니다. 정말 저는 내년까지 도지사 임기를 한번 마쳐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대선에 안 나가고 이 대선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 쫓겨났죠. 머리채에 잡혀갖고 쫓겨난 대통령을 또 감옥에 넣었죠. 오늘 또 기소를 어제 했습니다. 탄핵이 돼서 이렇게 어려운 판에 내가 대선에 나가본들 이게 되겠느냐. 그런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사람은 감히 홍준표밖에 없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그래서 사실 내년까지 지사를 하면 편하죠. 여태 일해놓은 거 전부 준공식만 댕기면 되거든요. 준공식만. 그거 가서 폼 잡고 준공식만 댕기면 돼요. 그래 되는데 좀 고향에 와서 이젠 4년 4개월을 일하고 마지막에는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이제는 싸움 걸던 애들이 이제 내 다 이겼거든. 민주노총한테도 이기고, 예? 그리고 무상급식 가지고 내 정교조를 또 이겼다고. 그래서 그 싸움판 와중에, 예? 주민소환 하느니 온갖 내 모욕을 다 받으면서 내 견뎠어요. 예? 참 생각 같아서는 들어봐서 내 대분 때리쳐 아플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는데 내 견뎠어요. 견디고 이제 다 일을 다 해놨으니까 이젠 좀 편하게 내가 지사 3선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고향에 와서 정말 1년 6월 하고 내가 5년 6개월 하겠다고 내려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 대선에 한번 나가자. 이 나라가 좌파로 넘어가서는 정말 되겠는가? 오늘 북한의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길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북한은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그런 성명서가 발표됐어요. 도대체 참 희한한 것이, 기가 막힌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북한이 뽑아요. 북한이 정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되면 김정은이 대부분 먼저 만나러 간다고 하고 북한에 올라간다고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 인권법안을 유엔에서 하는데 찬성할까 반대할까는 김정일이한테 물어보고 하자고. 물어보고 기권했는 뭐 안 했습니까? 내가 그래 하는 거 보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 대북 정책을 정하는 대통령은 김정은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철수 후보 한번 보입시다. 사드 배치한다 안 한다? 또 국민들이 사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하고 아직 당론 변경도 안 해요. 그 당론 변경 못합니다. 그 당의 주인은 박지원입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을 정하는 사람은 박지원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 말을 퍼뜨린 게 나는 국민의당의 못이라고 봅니다. 거기 국민의당에 여의도 요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 못하는데 내가 국회에 있을 때 그분하고는 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친해가지고 내가 별명을 여의도 요물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국민의당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사드 배치를 당론을 바꾸면 호남에서 표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못 바꿉니다. 그냥 국민들이 사드 배치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양쪽에 다리를 착 걸치고 앉아가지고 적당히 하면 대통령 되어보려고 하고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 대통령 시킬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위기에 있고 노사관계가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치열하고 좌우갈등이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치열할 때는 강단과 결기를 갖춘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가 아까 그랬죠.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대북정책 대통령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김정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정책 대통령은 박지원이가 되죠. 그럼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지 뭐. 그러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서민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제가 도지사 선거할 때도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저는 경상남도 창녕에서 태어나서 7살 때 저희 아버지가 한량입니다. 한량.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무학이에요. 무학.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문맹입니다. 글을 몰라요. 남지에서 쫄딱망에서 7살 되는 해에 이틀 걸어서 리어카 끌고 대구로 갔어요. 이틀 걸어서 리어카에 이삿짐 짓고 대구 신천동에서 신천국민학교 2학년 다니다가 또 거기서 저희 아버지는 막노동을 했어요. 신안국민학교 또 3학년 다니다가 도저히 살기가 어려워서 다시 창녕읍으로 내려와서 술정리해서 창녕국민학교 4학년을 다녔습니다. 1학년은 남지국민학교 1학년 다니고 창녕에서 또 도저히 살기 힘들어서 합천 덕공 율지로 갔습니다. 거기 산골짜기 가가지고 산골분교에서 5학년 6학년을 다녔습니다. 중학교는 내가 대구로 한번 가보자.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대구에 달새방을 하나 얻고 우리 작은 누나가 먼저 공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저 공부시켜줬어요. 둘이서 자취하면서 보리밥 먹어가면서 전심은 굶고 수도가에 가서 물배 채우고 그렇게 중고등학교 마치고 처음에 마칠 즈음에 육군사관학교를 내 지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이 줄 돈이 없다. 육군사관학교 가라.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해서 특차에 합격을 했는데 71년도 12월 23일 날 우리 아버지가 내가 경찰에 파출소에 잡혀가고 누명 쓰고 잡혀가는 걸 봤어요. 그 이틀 동안 고생하다가 풀려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경찰 잡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검사가 경찰을 위에 있더라고. LA 검사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육사 포기하고 대학을 올라갔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그렇게 해서 합천에서 살다가 74년 6월 30일 날 집에 불이 났어요. 뒷집에서 불을 질렀어요. 뒷집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질러 죽이고 지 집에 불 지른다는 게 그 집에 지 집에 불을 질렀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지 집은 안 타고 우리 집만 홀랑 다 버렸어요. 합천 그 산골에서 오두막자리 하나 짓고 살다가 그 집이 다 버렸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보니까 32만 원입니다. 74년도. 그래서 울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가면 먹고 살 길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고학을 하고 울산의 현대조선소에 야간 경비원을 우리 아버지가 했습니다. 말하자면 임시직 야간 경비원이죠. 일당 800원 받았어요. 한밤중에 전화동 모래백사장에서 영하 18도 되는데 거기서 모닥불을 하나 가지고 야간 경비를 냈어요. 그래서 내 86년도 울산의 자원에서 검사로 내려갔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 회식을 하면서 현대중공업 총무부장 신명서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우리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근무했다. 이러니까 가서 초기부터 전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니까 내 대답을 해주니까 찾아봤던 뭐예요. 사업명부에 나올 리가 있습니까? 뭐 일당 받는 경비원인데 내가 그래서 그때 몇 분 묻길래 없다 그러길래 근무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밑바닥에 다 살았어. 무지렁이처럼 살았어. 어떻게 옛날 같으면 천민입니다. 아주 밑바닥 천민입니다. 내가 왜 서민 대통령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원래 서민이라면 저 말은 좌파들 용어입니다. 우리 우파에서는 서민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가 보수 우파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서민 대통령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제는 무지렁이처럼 살고 아주 밑바닥 고리채에 머리 잡혀가지고 길거리를 끌려다니던 그 불쌍한 어머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 서민 70%, 국민의 70%에 달하는 서민들이
행복하고 자식 잘 키우고 자식 때에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도지사 선거 때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홍준표를 60%가량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반대파가 있는 줄 압니다. 욕하는 사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반대파 욕하는 사람 나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의 반면에 홍준표를 좋아하고 홍준표가 도지사 하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나는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도지사 선거 때만큼만 지지를 해주기 바랍니다. 60%만 좀 지지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TK 지역에 어제 갔다 왔습니다. 안동에 가니까 안동 유림에서 내가 인사를 하고 나왔더만은 안동 생긴 이래 처음으로 안동 공동위원 말하자면 거기에 종손들이 9종손들이 제일 많답니다. 성씨가 9대 문파 종손들이 전부 안동 선대위에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동에서는 홍준표를 90% 지지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구를 가니까 대구에는 이미 불이 붙었어요. 여론조사 그거 믿지 마세요. 밑바닥 정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게 일부 언론에서는 홍준표가 겁이 납니다. 내가 잘못된 거하고 타협 안 하고 기득권층과 타협 안 하고 특권층과 대한민국 잘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호랑이죠. 호랑이 같이 하죠. 그러니까 기득권 언론들은 홍준표를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거 믿지 마시고 내가 대구 경북 지역을 가보니까 밑바닥은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울산을 갔다 왔어요. 울산을 갔다 오면서 아침에 울산에서 내 아버지가 울산 현대조선소 경비를 했다.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산도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2, 3일 전부터 불이 붙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직전에 부산에 내가 갔다 왔어요. 부산에 깡통시장하고 서면시장을 갔다 왔는데 부산 사람들이 YS 옛날에 왔을 때보다 더 열광적이다. 부산이 불이 붙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이제 우리 경남입니다. 경남은 제가 지사를 했고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60%는 해줘야 안 됩니까?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처음에 올라가니까 이게 탄핵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정치판도 기울어졌고 언론도 기울어졌고 여론조사 기관도 기울어졌고 도대체 우리 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지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여기 모이신 밑바닥 민심하고 그 다음에 저로서는 페이스북입니다. SNS 통해서 하는 것이 유일한 선거운동 홍보 선전 방법입니다. 언론은 도대체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당에서 대변인들이 하루에 11번을 성명을 내도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글이 나오지 않고 오로지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거나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만 조금씩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언론 환경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미국의 언론의 97%가 트럼프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트위터 하나로 97% 언론의 반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홍준표는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페이스북 하나로 한번 돌파를 해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홍직자! 힘내십시오. 홍직자! 홍찍자. 홍직자! 홍찍자. 우리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내 전 인생을 걸고 이번 대선에 임합니다. 내가 가진 역량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내 대선에 임합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70%의 서민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길 가다가 길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 보고 사람들을 쳐다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옛날 저희 어머님도 서문시장에서 야채 노점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참 짠한 세월을 저도 62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라 한번 경영해 보고자 합니다. 경남지사 할 때 그 어려웠던 일들 돌파하는 그 힘으로 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청년들에게 풍부하게 일자리 제공하고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사는, 골고루 잘 사는 네, 그런 나라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내가 욕심 더 안 부릴 테니까 도지사 선거할 때 60% 가까운 지지율 보여줬습니다. 우리 정판용 의원님이 좀 뛰어가지고 진에서 80%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뛰어가지고 우리 경남도에서 60%만 해주면 TK에서는 70%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좌파가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선거 구도는 간단합니다. 안철수, 심상, 홍준표 혼자 나왔습니다. 홍
우리 낙동강에 빠져 죽읍시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한 번 더 올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 내륙 철도는 대통령 되면 내가 일주일 내에 바로 착공을 할게. 대통령! 아이, 홍준표! 그것뿐만 아니라 경남에 현안 많아요. 중앙정부가 손잡아서 못하고 있는 거. 내가 그거 한 달 만에 전부 내가 다 풀어버릴게. 홍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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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대통령 5년하고 내 내려와서 여러분들하고 서울에서 안 살고 이제 정말 재미있는 여생을 보냈으면 합니다. 대통령! 대통령! 홍준표! 그리고 이번 대통령은 연습이 없어요. 취임 즉시 그 이튿날 일을 해요. 준비위원회가 없어요. 제가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고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업무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도정을 안정시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일주일 안에 국정을 다 파악하고 한 달 안에 내각을 전부 완비해서 정부를 바로 출범시키겠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우리 경남위원들 전부 내각으로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이 나라가 정말 행복하고 북에 위협이 없는, 나 이거 대통령 되면 저 김정은이 저 따위하고는 나 그 꿈쩍도 안 하죠. 한판 붙으면. 그러니까 전혀 위협이 없는 그런 행복한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주로 가겠습니다. 가고 오늘 저녁에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저하고 한 약속 60% 꼭 해주실 것이죠? 고맙습니다. 네, 창원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5월 9일 대선 승리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홍준표 후보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필승입니다. 경남의 민심을 모아주십시오! 경남의 민심을 모아주십시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렇습니다. 무조건 2번 홍준표입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입니다. 서민의 아픔과 애환을 알고 있는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5월 9일 민심을 모아주시겠습니까? 네, 경남도민 여러분, 무대 중앙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무대